이 부분 숙제도 좀 있었고요. 중요한 부분들 체크도 좀 해야 되고요. 그렇게 좀 보도록 합시다. 전치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전치사는요, 전치사의 기능. 일단은 중요한 거는 전치사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전치사는 명사 또는 대명사와 결합한다. 요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는 없잖아. 그래서 구라는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또 하나 밑주시면 얘가 전치사, 결국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거나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는, 아니,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목적격을 써야겠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전치사의 목적어가 동사가 될 때는 동명사이어야 한다. 여기는 밑줄을 쳐놓을게요. 전치사 밑줄 치시고 동명사 이렇게 밑주시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나야 되는데 명사 자리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를 명사로 바꾼다. 동명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잠깐만 여기 하나 밑줄 쳐놓으세요. For to invite 요거는 안 된다라는 거 여기에다 밑줄 치시면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 동명사 파트 공부하면서 했었던 건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명사 자리에 동사가 나오면 동사를 명사로 바꾸라. 방법이 두 가지였지. to도 있고 ing도 있고. 근데 전치사 뒤에서는 ing 동명사만 되는 것이고 to는 안 된다. 왜? to 부정사의 to가 전치사니까 겹친다. 안 돼. 요 정도. 자, 밑에 가서 전치사의 종류들이 조금 이렇게 나올 건데 사실은 이거는 좀 형식적으로 써놨어요. 솔직히 약간 형식적으로 써놓은 건데 여기 나오는 거 뭐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in과 on과 at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공부하라고 했었냐면 in, on, at에 대해서 in이라는 것에 대해서 긴 시간, on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일시, at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이렇게 알았죠. 그러니까 긴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장소도 마찬가지로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더라. 이게 사실 굉장히 상대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내가 형식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으로 갈게요. 요 정도는 알아둡시다. till과 by, till by 요거 묶어서 요 정도는 알아두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until과 by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순간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렇게 좀 달라진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in이 있고요, within도 있고요, before랑 after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잠깐 before랑 after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옆에 잠깐만 얘는 전치사가 되기도 하고요, 접속사가 되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해요. 전치사부터 둘 다 사용이 가능한 거다.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자, 뒤에 가봅시다. from과 since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시작점을 말해줄 것이냐 아니면 지속성을 나타낼 것이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6번에다가는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6번. 사실은 지금 나오는 전치사들 중에서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는 것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닌데 얘는 좀 물어보죠. for, during, through 요 정도는 종종 물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약간 시작점과 끝점이 정확하게 나온다. 시작점과 끝점이 있다라고 하면 during 이런 형태를 쓰시는 거고요. 뭉뚱그린 개념으로 나왔을 때는 for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during 뒤에는 명사가 나오게 되고요. for 뒤에는 숫자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보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도 마찬가지인데요. in과 on과 at이 있는데 at은 좁은 장소, in이라고 하는 넓은 장소, on은 중간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림이 좀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보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앞에 필기하면서 그렸던 그 그림에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네. 나는 애매해요. 뭐가요? 어떤 거를 되게 모르겠어요. 그냥 아는 만큼 다 쓰시면 돼요. 빈칸 말고 그냥 아는 것도 좀 쓰면 돼요. 그 그림 그리는 거 말고 아예 문제에서? 그죠? 맞아요. 지금 민생이 말하는 게 정확하게 맞아요. 왜냐하면 되게 헷갈려요. 이게 중간이야? 큰 거야?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형식적으로 써놨고 이건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 상황에 좀 맞출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 그 영화 개봉해가지고 승리호? 우주에서 막 날아다니는 그런 거라며.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 봤을 때 서울은 어때요? 전보다도 작죠. 티끌만한 거잖아. 그럼 그때 in을 쓰고 on을 쓸 거야, at을 쓸 거야. 그때 at도 조금 망설여지는 거잖아. 근데 그냥 우리가 나 서울 살아요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써요? live in 서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런 상대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상황이나 문맥에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애매한 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애매해서 나 정답 쓰기가 좀 애매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시험이 잘 안 나와요. 전치사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럼 왜 배웁니까? 라고 한다면
의미상 독해를 할 때 어떤 느낌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before, behind, after 이렇게 또 나오네요. 오케이?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들은 뭐 by도 있고 along도 있고 round, around, to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걸 굳이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애들도 있구나. 마찬가지로 원료를 나타내고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요 정도만 알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디? 여기에다가는 좀 밑줄 쳐놓읍시다. 요거 of랑 from 여기는 좀 이제 표시를 해놓읍시다. 왜냐하면 제가 표시해드리는 것이 그나마 시험에 좀 나올 만한 것들이에요. 오케이? 얘 정도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be made of라는 표현이 있고 be made from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뭔 차이냐? be made of라고 하는 것은 위에 나오는 것처럼 물리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from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이냐면 책상을 보면 너희가 지금 책상 쓰고 있잖아. 이 책상 딱 보면 이거 나무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무에 어떤 숨결이 느껴지잖아? 나이테도 좀 보이고요. 그죠? 나무인 걸 알 수 있잖아. 모양만 바뀌었다. 물리적인 변화니까 오브를 쓰는 거고요. 우리가 종이를 보면서 나무에 숨결이 느껴져. 이렇게 이상하잖아? 그죠? 이건 화학적인 변화가 있었던 거니까 from이라는 형태를 쓰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be made into라는 표현도 있어요. be made into 이런 표현도 있는데 into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냐? 얘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into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결국에는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문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유라고 하는 것은 milk is made into 우유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결과물로 뭐가 된다? 치즈.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우유가 만들어져서 치즈가 된다. 치즈가 결과물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거 이제 학교 내신 볼 때 가끔씩 나옵니다. 이 정도는 나옵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다음 갈게요. 자, 여기서는 뭐 for, by 뭐 이런 애도 나오고요. 요거 여기다가도 하나만 표시 하나 놓을까요? 여기 2번에다가도 이제 밑줄 하나만 쳐놓읍시다. for이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는 것이고요. against라고 하면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많이 쓰냐면 vote against, vote for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vote for 하면 찬성표를 던지다. vote against라고 하면 반대표를 던지다. 보통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요. 됐죠? 뭐 on. 요거 on이라고 해서 on이 뭐뭐에 관해서 주제를 나타낼 때 보통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about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주제를 나타낼 때 그때는 on이란 단어를 씁니다.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독해할 때 on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 봐봐. 여기 지금 on mathematics.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니까 주제를 나타낼 때는 on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끝났고요. 연습 문제를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7시 반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시간을 특정한 거잖아. 제일 작은 거니까 at 이라는 형태를 쓰는 것이 맞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다 밑줄 칩시다. has been, has been 이라는 형태 밑줄 치시면 점이야, 선이야? 선이다. 선을 나타내는 거니까 뭘 써야 돼? since라는 형태를 쓰시는 거고요. 됐죠? 잠깐만. 2시간부터는 좀 이상하잖아. 그죠? 2시간 동안이 되겠죠. 의미상 안 맞으니까. sorry. for가 맞겠죠? 다음에 I waited for him. 여기서 quarter to 10. 9시 45분을 말하는 거죠. 10시가 될 때까지 쿼터, 4분의 1이 남은 거니까. 맞습니까? 9시 45분까지가 되는 거잖아. 그때까지 지속적, 기다린다라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속성 가지고 있는 것은 till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됐죠? 그리고 여기서 The morning of May 3rd 이렇게 나왔잖아. 5월 3일 아침에 일어난 거죠. 일어났단다. 태어난 거죠. on 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in the morning이군요. 미안. 날짜가 아니니까 in the morning. 됐죠? 다음에 Mary was sitting between. 잠깐만. between 이렇게 나왔는데 between은 전치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A and B 됐을 때 me라는 형태를 가져야겠죠. 오케이? between에 대한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니까요. 됐죠? 여기 보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has lived 밑줄 치시고요. 그런 다음에 선이 되는 거니까 3년 동안 for 쓰면 되겠죠? 다음에 I've all of you will keep a diary. 난 너희가 좀 일기를 좀 썼으면 좋겠어. 방학 동안에 일기를 쓰세요.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과 끝점이 정확하게 존재하는 거니까 during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I paid $1. 그 책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 for the book 이런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다음으로 할게요. 3번으로 와보니까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을 채우세요.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보니까 I can play tennis better. 나 테니스 되게 잘 쳐. 어디에 능숙하다. be good at 이라는 형태를 쓰는 겁니다. 옆에다가 필기 조금 할까요? be good 한 다음에 at이라는 형태를 쓰면 어디에 능숙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얘랑 반대가 되는 게 그거 잘 못해. 서툴러. 이런 표현 쓰는 거죠. 정말 그지 같아 실력이. be poor at 이렇게 쓰는 겁니다. Okay? be good at, be poor at 이렇게요. 근데 요거는 되게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 be good. 좋다. for. 어디에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에 좋다. 그럼 어디에 좋은 거니까 얘랑 반대가 되는 건 뭐야? 어디에 좋지 않다. 해롭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좋지 않아. be bad for. 이렇게 쓰실 수 있다. 어디에 좋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같이 알아두시고. 그죠? 다음에 I like climbing. 나는 등산하는 거 되게 좋아요. be fond of. 이런 거는 이제 그게 of인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건 암기. 이런 건 암기하는 거잖아. be fond of 하면 뭐면서 좋아하다. fond of climbing.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다음 갑시다. Miss Baker drives his car carefully. 잠깐만. 우리 아까 이렇게 말했었잖아. 여기 부사죠. 이 부사를 이런 형태로 바꾸래. 근데 care는 명사잖아. 아하, 맞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세밀함을 가지고, 세심함을 가지고, with care. 오케이? 세심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심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I was surprised at the news. I was surprised to, 난 그 소식에 깜짝 놀랐는데 그 소식을 들어서 놀란 거죠. To hear the news. 이렇게요. 됐죠? He was pleased with my gift. 내 선물에 깜짝 놀랐어. 이런 거야. 선물을 받고 놀란 거죠. To receive. 되죠? To receive my gift. 내 선물을 받고 놀랐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서는 투부정사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투가 나왔으니까 투부정사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I couldn't go there. I couldn't go there. 난 거기 갈 수가 없어요. Because it was raining heavily.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 없었습니다. 나는 거기 못 갔어요. heavy rain 때문에. 여기 지금 명사밖에 안 나왔잖아. because가 아니라 뭘 써라? because of라는 형태를 쓰면 되겠죠. because of. because랑 because of랑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분입니다. 오케이?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though he was not in good health.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의 건강은 거지 같은 건강 상태입니다. 명사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do에 해당하는 거 써야겠죠? despite. despite라는 형태를 써도 괜찮고요. 뭘 써도 됩니까? in spite of라는 형태를 써도 괜찮다. 됐죠? 다음 갑시다. He didn't take off his cap when he entered the room. 그는요, 방에 들어올 때 그의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he entered the room. 그의 모자를 쓴 채로니까 뭐죠? 그냥 with his cap on 이거죠. 뭐뭐 한 채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 뒤에 나오는 건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 좀 나오는데 사실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할 때도 있었지만 전치사보다는 아무래도 접속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접속사 옆에다가 요거 하나 써놓고 갈까요? 접속사 옆에다 요거 반드시 쓰세요.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의 개수는 접속사의 개수 플러스 1. 사실은 접속사를 공부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거거든요. 결국 주어 동사의 개수와 접속사의 개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보자.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연결 요거에만 미주시면 되겠죠. 연결을 주는 말이다. 근데 이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기도 하고요. 구와 구, 절과 절 어떤 것은 연결하는 것을 접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됐죠? 밑에 가보니까 접속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접속의 종류는 크게 받았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겠는 거죠. 등위 접속사라는 것이 있고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죠. 밑줄 쳐놓을까요? 등위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 이렇게요. 그러니까 동등한 관계 밑줄. 동등한 관계 똑같이 그래서 뒤에 동그라미 2번 앞에 동그라미 1번 이거 똑같이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 가지죠. 사실은 세 가지라서 명사절, 부사절 그리고 사실은 형용사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명사절과 부사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공부를 했는데 형용사절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왜? 형용사절이 바로 관계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배울 게 관계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명사절을 이끈 접속사. 여기는 별표 하나 치세요. 별표 쳐놓으시고 명사절을 이끈 접사가 that, whether, 뭐 if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몇 가지 더 배웠었죠. 어떤 거? what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문사 이런 거 있었고요. 하나 더 써놓읍시다. 복합 관계대명사 이런 애들이 있었다. 됐죠? 같이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 우리 배울 거니까요. 다음 가보죠. 자, 등위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 등위접속사 and, or, but 이건데 사실은 여기 밑줄 칩시다. 명령문 다음에 and 뭐뭐 해라 그러면 이런 뜻이고요. but이라고 하는 것은 not A, but B 이런 구문. 물론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or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문 다음에 or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의미가 된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so라는 것도 있죠. so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식의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 상관 접속사라는 부분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요. 상관 접속사 여기다 밑줄 치시고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표현 자체 이 표현 자체도 나오지만 이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상관 접속사 첫 번째 표현 누구랑 누구랑 쌍을 이루냐 즉 다시 말해서 both가 나오면 and를 쓸 수 있겠는가 not only가 나오면 but also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either가 나왔을 때 or를 찾을 수 있는가 neither가 나왔을 때 no를 찾을 수 있니 이렇게 쌍 누구랑 누구랑 쌍을 이뤄서 사용되니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빨간색으로 쓸게요. 두 번째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얘가 수일치라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특히나 수일치라는 부분에다가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not only but also라는 표현 봤을 때 여기 반드시 밑줄 치셔야 됩니다. as well as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런데 B가 아까는 뒤에 있었는데 요번엔 B가 앞에 나와 있네. 이런 순서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는 이런 것도 이제 짜잘하게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리고 빨간색으로 반드시 표시하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as well as잖아. not only but also 실제로 뭐가 중요하다? B가 중요하다. as well as가 됐을 때 we가 앞으로 왔다. 그런데 어디에다 별표 쳐야 돼? 여기 were 여기도 were 이라는 부분에서 별표 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 예문 either you or he 썼을 때 잠깐 봐봐 you고 he인데 has라는 형태를 쓰고 있죠. 오케이? 동사에서 가까운 녀석한테 맞춰주고 있죠. 맞습니까? neither his father nor his mother 여긴 is 이 is는 엄마한테 맞춰서 is가 된 거죠. 됐습니까? 이런 형태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된다. 생각보다 이 수일치라는 부분은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명사절 that. 명사절 that이 나왔죠. that은 that이 이끄는 절은 주어, 목적어, 보어래요. 주어, 목적어, 보어. 주목보래요. 아, 명사절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목적어 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다음 밑줄 치시고요.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돼? 의미가 없다. 생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이 가능한 거다. 이런 겁니다. if나 whether 밑줄 쳐놓으시고요. if나 whether 타동사의 목적어만 유도한다. 여기 if는 타동사의 목적어절만 된다. whether는 다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whether는 성격 좋은 애, if는 성격 더러운 애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 관계대명사 왓도 명사절 밑줄 주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부사절로 넘어가 보면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사절은 문법적인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기보다는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의미상 추가,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간을 나타낸다. 시간, 그리고 원인, 이유, 조건, 그리고 양보. 이런 애들에다가만 밑줄 쳐놓으시고요. 이 종류들은 우리가 시험 볼 때마다 매번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한 두세 개씩은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다른 거는 됐고, 한 가지만 더 써드릴까요? 요거 조건을 나타내는 것에서 요거 하나 써놓을게요. once. once라는 단어를 접속사로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것도 요거 하나 써놓을까요? comma for. 이렇게 써놓으세요. comma for.
그냥 for만 쓰면 전치사거든요. 근데 컴마를 찍고 for를 쓰면 얘가 접속사가 돼요. 그래서 because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비슷한 거 또 하나, now that이라는 것도 하나 알아둘까요? now that. now that은 because랑 똑같은 뜻은 아닌데 because랑 비슷해요. 오케이? 뭐뭐니까 이런 정도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됐고요. 이제 내려가 보니까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있대요.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있는데 결과는 so랑 that이랑 여기 떨어져 있잖아. so랑 that이랑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so랑 that이랑 이렇게 묶여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얘는 목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so랑 that이랑 붙였었냐 떨어뜨렸었냐 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여기서 요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인데 so랑 that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놓이는 거예요. 왜요? 요 so가 부사예요. 이 so가 부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가 쓰인다? 형용사나 부사가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such that 사이에는 형용사와 명사가 놓인다고 썼는데 형용사와 명사잖아. 실제로 중요한 건 명사예요. 실제로 중요한 건 명사가 놓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용사는 이 명사를 수식하러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형용사에다가는 가로를 묶어주시고 명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요거는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 주의할 접사라고 해서 접속 부사라고 나오는데 사실 얘는 접속사는 아니고 부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은 주어 동사의 개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어 동사 개수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However, so, therefore 이런 애들 있죠. 뭐 for example 뭐 이런 애들도 있고요. In addition 이런 애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잠깐만 넘어가네요. 이렇게. 그리고 4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4번에 별표. 4번에 별표 치시고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그대로 외우세요. 요 그대로. 왜냐면 시험 문제가 요 그대로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despite를 쓸 거니 do를 쓸 거니 아니면 during 쓸 거니 while 쓸 거니 이렇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별표를 쳐놓으시고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 알겠죠? 좀 이따 내가 검사해 볼게. 밑줄 쳤는지 안 쳤는지. 안 쳐 있으면 밑줄 하나당 한 대씩 맞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따가. 알겠지? 도망가도 돼. 오케이? 잡힐 거니까. 알겠죠? 자, 봅시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either 이렇게 나왔잖아. 아까 말했잖아. or. 쌍을 맞춰라. both 나왔습니다. both and. 됐죠? ask 밑줄 치세요. 물어보는 거죠. 어떤 사실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뭐뭐인지 아닌지 if라는 형태 쓰시면 되는 거고요. is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is. 오케이? 됐습니까? 그리고 spring 밑줄 치세요. 그런 다음에 cold 서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 뭐니? 양보, 또. 됐죠? 다음에 우리 so 나왔습니다. 뭐가 나와야 돼? that.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 왜? 시험 통과하려고. 됐죠? even though 라는 형태를 쓰면 even though 잠깐 old에 밑줄 치시고요. 다음에 can do such work 서로 반대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무슨 말이다? 양보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됐죠? 다음 갈게요. He got up so early. 그가 잠깐만 이거 해석 잘해야 돼. He gets up early. 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He should be late. 늦어야 된다는 건가? 이상하죠? 처음 볼 겁니다. 아마도 처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last라는 표현에다 밑줄 치시고 should 이렇게 연결하세요. last should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처음 보죠. 맞아요. 되게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요거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라는 뜻이고 참고로 last가 접속사입니다. 얘가 접사고 얘랑 should랑 쌍을 이뤄서 항상 last should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거 독해하다가 이런 표현 만났을 때 되게 어색해하고 뭔가 좀 멘붕 뭐야 늦으려고 일찍 일어났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혼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last should라는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독해할 때 도움 받으시라고. 자, 그런 다음 보니까 he had little experience. 잠깐만 잘 봐. little이야. little 아니야. little이야 그냥 little experience니까 경험이 있어 없어? 없어. 경험 거의 없어. 뒤에 보니까 didn't do well. 잘 못해. 아니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잘 못하는 거잖아. since라는 형태를 쓰면 되겠죠. 왜? since는 because의 뜻이 있으니까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서 와 경험이 별로 없어. 근데 이상하게 잘해. 경험을 되게 잘하네. 그때는 do라는 형태를 쓰면 되겠죠. 서로 반대가 되니까요. 됐죠? 다음에 you'll fail the exam. 너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거야. 응? You pay attention to what teachers say.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면 집중하지 않으면 통과 못해. 집중하지 않으면 뭐하지 않으면 unless라는 형태를 쓰면 되겠죠. unless라는 표현은 if not이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4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4번을 보니까 접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좀 연결해 봐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거는 뭐야? He worked hard, but he failed.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실패했어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 though 이렇게 쓰면 되겠죠. 비록 그가 되게 열심히 하긴 했지만 he fail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죠? but이라는 단어 또 쓸 필요는 없죠. 접사는 한 번만 필요한 거니까요. 다음에 as it was very hot 되게 더웠어요. He went swimming. 됐죠? 그가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그 무슨 말이야? 너무 더워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뭐야? It was so hot. 되게 더웠어. That 그래서 우리가 went swimming.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뭘 쓴 거예요? So 한 다음에 that이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사를 쓴 거죠. 됐습니까? 다음 갈게요. 자, she was so busy that she could not go shopping. 너무 더워서 너무 바빠서 쇼핑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쇼핑하러 가기엔 너무 바빴습니다. 이거죠. She was 너무 바빴어. too busy. 저도 똑같으니까 to go shopping. 쇼핑하러 가기엔 너무 바빴어요. 이렇게 문장 써주시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5번에다가 별표 치세요. 5번에다 별표 치시고 5번 같은 형태가 실제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 같은 거 나왔을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죠. 굉장히.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5번 같은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똑같은데 다른 거 찾아봐. 같은 거 찾아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좋은 건 써놓고 문제 푸세요. 써놓고 푸세요.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래서 as라는 단어는 세 가지 용법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세 가지를 썼냐면 얘는 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전치사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얘가 접속사로도 사용될 수가 있잖아. 자, 먼저 봐봐. 이런 문제 풀 때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는 품사를 먼저 나누세요. 품사적으로 먼저 오답을 지우시면 돼요. 품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무조건 해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써놓고 품사로 먼저 걸러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이냐? 얘 봐봐. 여기 as 뒤에 뭐 나왔니? as 뒤에 he studies 주어 동사 나왔잖아. 그죠? as 주어 동사, as 주어 동사, as 주어 동사, as 주어 동사, as 주어 동사.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 오케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가다 보기 보면 as 다음에 명사만 나와서 제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애들도 있다고요. 오케이? 이런 애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접속사로 사용된 거죠. 전부 다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접속사로 사용된 주어 동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기는 첫 번째 시간을 나타낼 수도 있고 이유를 나타낼 수도 있고 뭐뭐함에 따라 뭐뭐함에 따라서가 될 수도 있고요. 뭐뭐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장 보니까 He listens to the radio as he studies. 봐봐. 그러면 그가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그가 공부를 합니다.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당연히 얘는 시간 정도가 가장 잘 어울리겠죠. 시간이 제일 잘 어울리죠. 그러면 첫 번째 보니까 She follows as I ask her. 오케이? 내가 그녀에게 요청을 하는 동안에 따라온 거야? 요청했기 때문에 따라왔다. 이거는 이유 정도가 제일 잘 어울리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Jane showed up as we were talking over her. 자, 제인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겠죠. 그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가 뚝 등장을 했습니다. 호랑이인가 봐. 2번이죠. 됐죠? 3번 볼까요? 3번 보니까 아파, 못 갔어. 이거는 뭐가 돼요? 이유가 된다가 되는 거고요. Tom become polite. 얘가 되게 become polite. 예의 바라. 예의가 바른 아이죠. As he gets old.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뭐뭐함에 따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뭐뭐함에 따라 예의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인데 마지막으로 4번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리고 별표 치세요.
이게 학교 시험이 좀 어려운 중3, 좀 학교 시험 어렵다 하는 중학교의 3학년들 혹은 고등학생들,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장은. 오케이? 이 문장은 근데 되게 이상하죠. 문장 구조 자체가 굉장히 낯설어요. 왜 낯설다라고 말하냐면 잘 봐봐. 여기서 is라는 동사가 있고 여기서 lives라는 동사가 있잖아. 동사가 두 개라서 as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상한 건 as 앞에 있는 reach라는 단어가 is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 맞아요? 원래 문장 as she is rich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reach가 앞에 튀어나와 있거든요. 문장 구조가 되게 독특하거든. 되게 특이하지? 이럴 때는 양보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양보로. 그녀가 굉장히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요거 나중에 너희가 실제로 만났을 때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요건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문장, 예문 자체를 암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얘는. 알겠죠? 다시 정리. as라는 단어 자체에는 양보의 뜻이 있지 않아요. as 자체는 양보가 아니야. 근데 문장 구조가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뒤에 있는 녀석이 as를 뛰어넘었을 때, 이때는 양보의 의미가 돼요. 되게 특이하죠. 오케이? 그래서 고등부에서 보는 책에 고등부 교재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고등부 아이들도 이 문장을 처음 보는 아이들은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워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자, 다음 6번. 6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형태죠.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that이란 표현이 있고요. that이라고 하는 것은 민성 네 가지가 있잖아. 어떻게 네 가지야? 응? 다시 뭐라고요? that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네 가지야? 네 가지. 맞으면 기억나요.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어디 갔냐? 어디 갔지? 저런 것도 있어요. 기대해. 자, that은 네 가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 문제 풀 때 써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쓸 게 없어.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야. 이런 문제를 자꾸만 해석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더 안 풀려요. 좋은 습관 아니에요. 결코. 알겠죠? 첫 번째는 지시사가 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부사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런 다음에 관계대명사, 마지막에 접속사.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럼 잘 봅시다. 여기 보니까 I'm happy that you came to me. that 뒤에 주어랑 동사 나왔습니다. 다음에 that boy 지시사입니다. 다음에 how beautiful that flower, 저 꽃 지시사입니다. is that 이거 주어져야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시사가 되는 거죠. 저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who is that girl? 저 여자는 누구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전부 다 저것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어때요? 이 that은 생략이 가능하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번. 됐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음번에 문제 풀 때 꼭 이렇게 써놓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게 실제로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봅시다.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은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에 대한 연습 문제였던 거고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접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건 다 했는데 형용사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 형용사절이 바로 관계사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됐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계속하죠. 굉장히 중요한 취급을 받아요. 문법 전체에서도.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한국어에서의 접속사랑 영어에서의 접속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역할도 다르고 그 지위도 굉장히 다른데 특히나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에 아예 없어요. 한국어에는 관계사랑 비슷한 게 없어. 아예. 그래서 시험 문제를 냈을 때 해석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거는 뭐 이제 해석이 된다면 뭐 비슷한 걸 찾아서 쓰겠다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 있지만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좀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것부터냐면 마찬가지로 문법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문법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문법이 뭐냐? 차근차근 해볼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 문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문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문장이라는 것이 뭐냐? 문장은 결국에
동사의 의미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동사의 의미를 완성한다. 동사의 왼쪽에는 반드시 주어가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 동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동사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동사가 담당하고 있는, 동사를 봤을 때 동사가 담당하고 있는 문법이 세 가지죠. 어떻게? 수, 그리고 태, 그리고 시제. 수와 태와 시제, 이 세 가지가 동사가 담당하고 있는 문법 세 가지다.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시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시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시제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우리는 진짜 동사라고 하고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준동사라고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문법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문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라든지, 문장의 형식이라든지, 문장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고, 그런 다음에 동사 쪽으로 와서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시제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태 배웠고요. 됐죠? 근데 그런 다음에 뭐 배웠어요? 시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 준동사에 대해서 배웠죠. 준동사의 종류가 부정사, 동명사, 분사 차례대로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 했었냐면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뒤에다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더라. 그럼 이 플러스의 역할을 해줄 애가 필요하다. 그 더하기의 역할을 해준 녀석이 바로 뭐다? 바로 연결어다. 그 연결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연결어의 종류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전치사라는 것과 접속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전치사라는 것이 있고 접사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근데 전차라고 하는 것 뒤에는 구가 나온다고 그랬고요. 접사 뒤에는 절이 나온다. 이렇게. 오늘 앞쪽에서 이제 문제풀이 하거나 하면서도 이야기 나왔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내가 외우라고 했던 because of냐, because냐, during이냐, why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고 했던 거고요. 접속사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접사를 보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등위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 부분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있을 거고, 종속 접사 부분에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종속 접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죠? 어떻게? 명사절, 형용사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사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것인데, 이때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에 따라서 다시 한번 5가지로 나눴었죠. 어떻게 5가지냐면 시간, 이유, 그리고 조건, 양보, 마지막에 목적이나 결과. 이렇게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이렇게 5가지로 또 나눠지게 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됐죠?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지만 오늘 공부할 이야기는 명사절과 부사절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이 형용사절. 이 녀석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거다. 그리고 그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사를 이야기한다 인 거죠. 됐죠? 오늘 공부할 건 여기예요. 자, 봐봐. 매번 문법 공부를 시작할 때 비슷한 패턴을 쭉 공부를 하잖아요.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을 배우고 있는지를 아셔야 문법 전반적인 이해가 되는 것이지 딱 그 부분만 암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전반적인 흐름을 기억하세요. 그게 실제로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관계사. 본격적으로 가보죠. 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어로는 relatives라고 해요. relate라는 단어 자체가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이니까 관계사라는 이름과 썩 잘 어울리는 영어 이름이죠. 관계사,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관계사는 이거부터,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용사절이에요. 관계사는 형용사절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야 될 이야기죠. 관계사는 형용사절이다. 잠깐만. 형용사절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거? 명사를 수식한다.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명사를 수식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끝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고요.
주어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수식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관계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 관계사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A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A라는 문장이 있어요. A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 안에 반드시 뭐가 있겠다?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겠다. 이런 거죠.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 B라는 문장이 또 있습니다. B라는 문장인데 얘도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B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주어랑 동사를 가지고 있겠죠. 각각의 주어 동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고 싶은 거지. 이 두 가지를 합치고 싶다. 그럼 주어 동사가 있고 또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상태에서 두 개를 합칠 거니까 뭐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는 접속사. 기본적으로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반드시. 그죠? 근데 사실 이제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합치기만 한다면 접속사만 있으면 돼요. 접속사만 있으면 그냥 바로 합칠 수가 있는 거니까. 헌데 중요한 건 A라는 문장의 어떤 부분과 B라는 문장에서 어떤 부분, 그게 뭔진 몰라. 뭔진 모르겠는데 A의 어떤 부분과 B의 어떤 부분이 일치한다. 똑같은 게 나온 거죠. 동일한 것이 나왔다. 그러면 영어는 뭘 싫어한다? 했던 말 또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해? 얘를 지우는 거죠. 얘를 없애는 거야. 요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공통되는 부분을 없애는 거죠. 공통되는 부분. 아, 그렇다면 잠깐 우리의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은 관계사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 뭐부터 확인했어? 동사의 개수를 먼저 확인했죠. 동사의 개수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접속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야.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뭘 확인해야 돼? 두 번째는 공통 부분.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공통되는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두 개를 연결하면 그냥 접속사만 필요한 거거든.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접속사가 아니라 관계사거든. 이해됩니까? 공통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요 남아있는 거. 요 남아있는 녀석을 요 뒤에다가 써주는 거죠. 이 뒤로 옮겨주는 거예요. 남아있는 부분을. 단 이렇게 옮겼을 때 얘를 그냥 없애버리고 말 것은 아니죠. 여기서 없어진 녀석 있잖아. 요 없어진 녀석을 여기다가 합쳐주는 거죠. 이렇게. 그 접수랑 없어진 녀석을 합치는 거야. 근데 이때 그 없어진 녀석이 만약에 명사라면, 얘가 만약에 명사라면 뭐가 돼? 접속사랑 명사랑 합친 꼴이 되는 거죠. 접속사랑 명사랑 합쳤다. 접속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사라진 녀석, 여기서 지워진 녀석이 만약에 부사라면, 부사가 사라진 거라면 얘는 접속사 플러스 부사가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얘는 뭐가 된다? 접속사 플러스 부사.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건 두 가지예요. 접속사 플러스 명사라는 거 하나 배울 거고 접속사 플러스 부사라는 걸 하나 배울 거예요. 접속사랑 명사랑 합친 것을 우리는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접속사 플러스 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 부사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는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꼭 남겨야 되는 거, 지금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이 공식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셔라.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접사랑 명사랑 합친 거고,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접사랑 부사랑 합친 거다. 이 공식은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다는 거죠. 됐죠? 두고두고 써먹을 거니까. 그러면 잠깐만, 오늘 두 가지를 배울 거죠.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 순서대로 뭐부터 할까요? 일단 관계 대명사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를 먼저 배울 건데, 일단 공식 쓰고 갑시다. 접속사 플러스 명사. 그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명사나 대명사 똑같은 거기 때문에 대명사로 부르건 명사로 부르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명사 성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명사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는 예문을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I know a boy. 내가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한 남자아이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 하나랑 이 문장 하나랑
Mary라는 아이가 loves the boy. 이렇게 봤을 때, 자,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요? 동사의 개수를 먼저 세는 겁니다. 무조건 동사의 개수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 know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요. 여기 loves라는 동사가 하나 있죠. 됐습니까? 동사가 두 개니까 얘를 합치기 위해서 접속사가 일단 하나 필요했던 거고요.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봤을 때 공통되는 부분이 있더라. 어디가 공통되냐면 여기 a boy라는 것과 the boy가 공통되죠. 어떻게 해라? 지워라. 그러면서 여기다가 접속사랑 명사랑 합쳐 놓으셔라. 그리고 나서 이 남아있는 녀석, 이 남아있는 녀석 뒤에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Mary loves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다가 뭘 쓰면 된다? 이 사이에다가 접속사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써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잠깐만. 그러면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면서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 덩어리가 뭐 한다고요? 명사를 수식한다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boy를 수식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아, 그러니까 우리 해석할 때는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Mary가 사랑하는 한 소년을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을 수식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대략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는 다 알겠어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여기다가 이 자리, 결국 이 자리가 누구 자리다? 이 자리가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자리가 되는 건데 아니 아까부터 계속 관계대명사를 쓰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뭘 써야 됩니까? 어떤 것을 써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첫 번째는 관계대명사의 종류. 그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아니 그 종류를 알아야 관계대명사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는 알겠으니까 뭘 써야 될지 종류를 알아야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종류는 우리 이렇게 표를 그려서 공부하기로 했었죠. 표를 그려서 이렇게 표를 그려서 요거 남기. 요거는 반드시 왜냐하면 요 관계대명사의 종류, 요 종류 정도는 암기를 해야죠. 이걸 암기해야지 뭘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얘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표를 한번 완성해 볼게. 표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잘 봐봐. 이렇게 나눌 건데요. 이쪽이 뭐가 되냐면 이쪽이 선행사가 되고요. 여기는 격이라고 쓸 거거든요. 여기서 용어부터 정리를 합시다. 선행사가 뭡니까? 선행사라는 말 자체가 먼저 선자에 간 행자 쓰는 거죠. 먼저 가네. 먼저 갔다고요? 여기 봐봐. 두 가지의 문장이 있을 때 앞에 나오네. 먼저 나오네. 왜냐면 뒤에 나온 애는 똑같으니까 생략을 했잖아. 앞에 나오네. 오케이? 앞에 나온 애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녀석. 얘를 선행사라고 하죠. 이 녀석이 선행사가 되는 거야. 얘를 선행사로 부릅니다. 아, 잠깐만. 결국 이런 거는 그러면 형용사절은 주어 동사를 갖춘 채로 명사를 수식한다. 그 명사가 누군 거야? 이 수식받는 명사가 바로 선행사가 되는 거죠. 얘가 선행사인 거죠. 결국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 선행사가 명사니까 그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선행사가 되는 것이고요. 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사실은. 격이라는 표현이 되게 낯서니까 사실 격은 뭐냐면 자리예요. 자리. 그러니까 누구 자리냐? 우리 공평하게 하자고요. 동일해서 남아있는 녀석은 선행사가 되는 것이고요. 요 사라진 녀석, 요 없어진 녀석, 공통돼서 없어진 녀석 있잖아. 그 없어진 녀석의 자리, 그걸 격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좀 완성해 보면 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라진 명사, 잠깐만, 명사가 사라졌죠. 명사가 사라졌으니 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 자리에 들어갔을 수가 있었죠. 주어 자리, 그러니까 주격이라고 불러주죠. 됐죠? 주격.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적격이라는 것도 있죠.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니까 목적격. 근데 그럼 복격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보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사 뒤에 목적어랑 비슷한 위치에 나오기 때문에 따로 복격이라는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것이 아니라 바로 명사를 살짝 바꿔서 소유격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주격과 소유격과 목적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그 선행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가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왜냐면 명사니까요. 명사니까. 명사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면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오케이? 사람 또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잖아. 그 사람, 사물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모가 될 수 있고요. 이 네모는 좀 이따 채워드릴게요. 그리고 없을 수도 있죠. 선행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채워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채워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표니까 이건 좀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외워놓으세요. 혹시라도 모르면 그럼 지금 외워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봐봐. 사람이고 주격일 때는 후 쓰시면 되죠. 이거에 대한 소유격은 whose라는 형태를 씁니다. 목적격은 whom을 쓰는데요. 사실은 whom이라는 형태를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되고 who라는 형태를 그냥 쓰셔도 허용을 해줘요. 오케이? 이건 둘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물일 때는 뭘 써야 돼? 사물일 때는 위치. 기본적으로 위치를 쓰시고요. 사물인데 소유격인 경우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whose라는 형태를 그냥 쓰셔도 되고요. of which라는 형태를 쓰셔도 됩니다. whose와 of which 둘 다 허용을 해줘요. 목적격일 때는 whose, which라는 형태를 쓰는 거고요. 선행사 네모? 이 네모가 뭐지? 좀 이따 알려드릴 거지만 약간 특이한 경우로 that 이라는 형태가 있고요. that에 대한 소유격은 없어요. 그 that에 대한 목적격은 바로 that이 되는 거고요. 됐죠? 그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건데 선행사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선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what 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what에 대한 소유격은 마찬가지로 없고요. what에 대한 목적격은 what 이라는 형태를 써주는 거죠. 이 표는 반드시 암기.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잠깐만 여기 빈칸 채워볼까요? 빈칸 채우면 잠깐만 세로줄을 보니까 선행사가 사람이에요. 누구 자리에 사라졌어요? 목적어 자리에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고 목적어 자리니까 표를 만들어 보면 whom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뭘 쓰면 된다? 기본적으로 whom이라는 형태를 써도 되는데 뭘 써도 된다? who라는 형태를 써도 되겠죠. who와 whom을 둘 다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 한 가지. 뭐가 재밌는 거냐면 여기서 that이란 녀석 있잖아요. 요 that이란 녀석은 who와 which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시 who와 which 대신해서 that을 쓸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that이란 녀석은 who나 which 대신 쓸 수도 있다. 그러니 뭘 써도 된다? whom도 되고 who도 되고 that이라는 형태를 써도 괜찮다가 되는 거죠. that을 써도 괜찮은 거니까. 되셨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너희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근데 뭐 대충 알겠다. 이 표는 대충 알겠는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의아하냐면 이 자리가 뭡니까 도대체? 이 녀석 이 that을 관계되면서 that을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왜 선행사가 네모로 남아 있습니까? 요거 좀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따로 뺄게요. 요거 따로 떼면 관계되면서 that을 쓰는 경우죠. 다시 관계되면서 that은 사람이건 사물이건 둘 다 쓸 수 있으니까 둘 다 쓸 수 있는데 꼭 관계되면서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다른 거 말고 that을 써야 돼. that만 써야 돼. 이런 경우죠. 이렇게 정리해보죠. 제목은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되는 경우. 관계되면서 that을 써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 이런 게 있죠. 선행사가 사람이랑 사물이랑 동시에 나왔을 때 사람에 맞춰서 who를 쓰기도 사물에 맞춰서 which를 쓰기도 애매하죠. 둘 애매할 때 that을 쓰면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사람이랑 동물이랑 동시에 나왔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맞추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때 that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딴 생각 그만하고 중요한 건 어떤 것이냐면 서수라는 것과 최상급. 요거는 빨간색 글씨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나마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 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서수랑 최상급을 썼을 때는 관계되면서 that을 쓴다. 요걸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종종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the very 라든지 the only 그리고 all이라든지 또 이런 표현들. 오케이? 그리고 의문대명사
의문 대명사가 나왔을 경우에도 that을 써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 의문 대명사까지. 얘네들이 나오면 관계대명사는 that을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없다. 자, 얘는 따로 정리합시다. 두 번째 잠 봐봐. 두 번째는 요 녀석은 따로 이야기합시다. 관계대명사 that. 미안해. what이죠. 관계대명사 what. 관계대명사 what은 따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얘는 정말 많이 사용될 거거든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일단 써볼게. 첫 번째는 선행사가 없다는 거죠. 선행사가 없다. 그럼 생각을 해보죠. 선행사가 왜 없지? 선행사가 왜 없을까? 생각해보면 선행사가 없다라는 건 선행사를 뭐 한 거야? 그냥 없는 게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럼 잠깐만, 그 선행사의 품사가 뭡니까? 아까 있었죠. 그 선행사는 명사였었죠. 이해됩니까? 그럼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명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뭐가 된다? 명사 절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른 관계대명사들은 잠깐만 다시 who나 which, that은 요 세 가지는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관계대명사는 명사 수식,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니까. 허나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녀석이 있잖아. 요 what. 관계대명사 요 what 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말한 것처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명사를 포함하기 때문에보다 얘는 명사 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대단히 특이한 녀석이죠. 이걸 기억해 주세요. 명사절이다. 잠깐만, 명사절이니까 얘는 누구 자리에 들어간다? 주어 자리나 목적어 그리고 보어 자리에 사용될 거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what은 좀 특이한 녀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런 애들이 관계대명사예요. 이런 애들이. 그런데 세 번째, 관계대명사랑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냐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런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쓰임새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관계대명사 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계대명사 용법 결과부터 말합시다. 결론적으로 관계대명사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냐? 첫 번째,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정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수식이에요.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경우 이게 한정적 용법이다 가 되는 것이고, 계속적 용법이라는 건 뭐냐면 계속 용법은 추가 정보,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계속적 용법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잘 감이 안 오시죠? 예문을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예문 들어볼게. 이 예문은 중요한 예문이라서 하얀색으로 쓸게요. 그냥 파란색 아니고. 그는 he has two sons.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콤마 없죠? who became doctors. 이렇게요. He had two sons who became doctors. 이런 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예문은 he has two sons who became doctors.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요거는 아마 학교에서건 어디서건 요 관계대명사 용법을 들었을 때 매번 요 예문을 봤을 거야. 굉장히 많이 봤을 예문인데 기억해 주시면 되죠. 어떤 거냐면 우리 한번 해볼게. 했던 대로 제일 먼저 뭐 해라? 동사의 개수를 먼저 세야겠죠. 여기 has 동사고요. became 동사입니다. 동사가 두 개라서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죠.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who예요. 오케이? 근데 who인데 잠깐 봐봐. 지금 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who를 찾았어. who를 찾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동사의 왼쪽은 원래 누구 자리가 있어야 돼? 동사 왼쪽은 주어가 있어야 되죠.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명사. 근데 명사가 없죠. 명사가 하나 빠져 있는 거지. 그 명사 어디 갔어? 아하,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배웠던 접속사랑 명사랑 합쳐놓은 거죠. 그게 바로 who가 됐던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후는 뭐다? 관계대명사다. 관계대명사인 거 어떻게 알았다? 동사 두 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뒤쪽에 명사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엄청 중요한 거죠.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습니다. 뒤쪽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 명사 어쨌니? 빼다가 접속사랑 합쳤어.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라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후는 우리 형용사절이니까 이렇게 표시합시다. 이렇게 표시해서 가로 묶기로 했죠. 이렇게. 그리고 누구를 수식합니까? 선행사를 수식하는 거죠. 여기까지 써놓으셔야 돼요. 됐죠? 직접적인 수식을 하는 거죠. 직접적인 수식. 그러면 이거 해석해보면 그는 의사가 된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이 2명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밑에 거 보니까 똑같아. 여기 동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 있습니다. 동사가 2개니까 뭐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다. 그런데 이 뒤를 보니까 후 뒤를 보니까 여기 누가 빠져있다? 명사가 빠져있죠. 그럼 명사 빠진 거 어쨌니? 접속사랑 명사랑 합쳤어. 그게 바로 후가 됐던 거라고요. 그래서 후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역삼각형으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 뭐가 중요하냐면 위쪽에는 그냥 후라는 형태를 그냥 썼는데 여긴 뭘 썼어? 여기는 컴마를 쓴 다음에 후라는 형태를 쓴 거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얘는 뭐가 된다? 추가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런데 추가적인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의사가 되었어. 이런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러면 위의 문장은 해석해 보니까 그는 의사가 된 2명의 아들이 있다고요? 아래쪽은 그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걔네가 의사가 된 거죠. 이건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사가 된 아들이 2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아들의 여부가 좀 궁금해지는 거지. 의사가 된 아들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들들도 있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는 그러니까 아들이 2명이야. 근데 걔네가 의사가 됐어. 아들은 2명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의미상의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죠. 그죠?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막 대단한 뭐 비밀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왜 배웁니까? 이 시험에 그럼 아들의 명수를 물어보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죠. 퀴즈도 아니고. 그죠? 그럼 뭘 물어본다? 이런 걸 물어보겠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잘 봐봐. 여기서 후 있잖아. 이 후 다른 걸로 바꿨을 수 있죠. 어떤 걸로요? 후는 뭘로 바꿨을 수 있다?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후라고 하는 것은 that이라는 형태로 바꾸어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괜찮다인 거죠. 괜찮다. 그런데 여기서 컴마 후 있잖아. 여기서는 첫 번째 얘를 that이라는 형태로 바꿨으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예요. 안 돼요. 즉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 that은요. 관계대명사 that은 컴마를 찍는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가 없어요. 잠깐만. 그럼 여기다 적어 놓읍시다. 관계대명사 that이었네요. 관계대명사 that. 이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첫 번째 뭐가 안 된다? 계속적 용법으로는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계속적 용법 쓸 수 없다. 됐죠? 여기 하나. that을 쓸 수 없다. 두 번째는 어차피 얘가 추가적인 정보가 되는 거잖아. 추가적으로 그냥 정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얘는 그냥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 여기서는 어떤 형태로 바꿔야 돼? He had 2 sons. 그는 2명의 아들이 있어. 그리고 그들이 의사가 되었어 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의사가 되었어.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줘도 괜찮더라. 됐죠? 이렇게 딱 2가지예요.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경우도 딱 2가지로 내요.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that으로 바꿨으면 안 된다. 이 2가지 정도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됐죠? 그런데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걸 궁금해하냐면 저희 근데 아까부터 계속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 관계대명사에서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에서 그 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관계대명사 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이 격을 어떻게 따집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하거든요. 관계대명사 격은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명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명사가 앞에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명사를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얘를 선행사라고 불러주는 거잖아. 이 앞에가 명사 있죠? 이 명사가 있다는 건 이 앞에 주어 동사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 주어 동사 있고 명사가 있어요. 오케이? 명사가 있는데 이 뒤에 여기에 동사부터 시작을 해요. 이 뒤에 보니까 동사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동사부터. 그러면 잘 생각해봐. 주어 동사, 여기 동사 있죠? 여기 동사가 있죠? 접사 필요하죠? 근데 누가 없어요? 여기는 주어 자리가 빠져 있잖아. 그럼 여기는 누구 자리예요? 당연히 주어 자리에서 빠진 거잖아. 잠깐만. 사라진 녀석의 격을 따져준다 그랬죠. 사라진 녀석의 격. 그러니까 여기는 뭘 써야 돼? 여기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다 라고 하면 되죠. 됐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앞에 주어 동사의 명사가 있는 상태에서 쭉 가보니까 주어와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동사가 타동사인 거죠. 타동사가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 배웠죠? 타동사 뒤엔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 자리죠. 이 자리에 뭐가 빠졌다? 목적어 명사가 빠져 있다. 목적어가 빠졌다.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긴 누구 자리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앞에 주어 동사의 명사가 나온 상태에서 뭔가가 쭉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 그런 다음에 전치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전치사. 우리 배웠던 거 타동사와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온다. 목적어. 여기도 뭐가 빠져 있는 거야? 전치사 뒤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는 거죠.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는 것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앞에 주어 동사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데, 자, 잘 봐. 색깔을 좀 바꿀게. 다른 거 주격이나 목적격 같은 경우는 너희가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주격 관계 대명사는 되게 쉽게 찾거든요. 왜냐하면 동사부터 튀어나온 건 되게 특이한 거니까. 이건 잘 찾는데 이걸 많이 틀리더라고요. 주어 동사 명사가 나온 다음에 뭔가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명사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명사요. 중요한 건 이 앞에 있는 명사와, 잘 봐봐. 이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 사이에 뭐가? 이 관계가 소유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거의 선행사의 명사 형태가 됐을 때 이때 뭘 써준 거다? 이때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쓴 거다. 이렇게 소유격 관계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마지막 거에 관심을 좀 두세요. 마지막 거. 왜냐하면 이 마지막 거를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거에 관심을 두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걸 기억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좀 다 하는 겁니까? 아니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5번째 5번. 5번은 어떤 것이냐면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를 더 해볼게.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 관계대명사의 뭘 할 수 있다? 생략. 이렇게 써놓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더라. 생략하는 경우가. 언제 생략을 합니까? 요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가 어느 자리에 나오는지 알겠죠? 이렇게. 알겠죠?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주격 관계대명사랑 얘랑 비동사랑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를 묶어서 생략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묶어서 생략이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얘는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더라도 너희가 맞출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요거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생략이 가능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요. 그렇죠? 근데 목적격도 어느 자리에 나오는지 아시겠죠? 잠깐만 처음으로 와볼까요? 이거 뭐였어요? whom, who, that.
목적격이었죠. 맞습니까? 왜요? 더 보이가 사라진 게 목적어 자리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whom도 되고요, who도 되고요, that도 되고요. 안 써도 되죠. 생략도 가능하다. 됐죠? 그래서 네 가지 형태가 다 된다라는 거죠. 잠깐만. 실질적으로 요 문법은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왜 중요한 건데요? 라고 한다면 요 녀석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에서 너희가 영어 문장에서 굉장히 자주 보게 될 형태, 너희가 이런 모습을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어떤 거? 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를 되게 자주 볼 거예요. 이건 잘 기억해 놓으세요. 명사, 동사의 형태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배웠던 영어 문법 중에서 동사의 뒤쪽, 동사의 오른쪽으로는 명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올 수 있죠. 보여줄게. 동사가 나오고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언제요? 사형식이요. 목적어 2개. 이거 되죠? 또 오형식이요. 목적어, 목적보호 자리에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사형식과 오형식이란 형태에서 동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맞습니까? 정확하게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 너희가 배웠던 모든 문법들 중에서 동사의 왼쪽에 명사가 2번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왜? 동사의 왼쪽은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가 연속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건 뭔가요? 잘 들어봐. 명사, 동사가 나왔다는 건 이 동사는 정확하게 동사라는 거죠. 그럼 동사의 왼쪽에 나오면 얘는 뭡니까? 주어란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새로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일단 하나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동사 뒤에는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뭐가 빠졌다? 목적어, 명사가 빠져 있죠. 여기다가 얘를 합쳐주는 거잖아.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접속사랑 명사랑 합친 꼴이 되죠. 그럼 뭐가 돼요? 관계대명사죠. 근데 누구 자리에서? 목적어 자리에서 사라졌잖아. 이해되니? 그러면 명사, 동사는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 여기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자면 명사, 동사의 형태는 이 뒤쪽에 나오는 명사, 동사가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꼴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실 때 써먹는 거라고요. 됐죠? 설명이 좀 복잡하죠? 오케이? 조금 복잡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명사, 동사는 뒤에 있는 명사,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인 거죠. The book, she bought. 이렇게요. The book she bought. 한 다음에 was interesting. 이런 식인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다시 여기서 the book she bought was 동사 2개니까 이렇게 여기 접사 필요하죠? bought 뒤에 목적어 명사 빠졌죠? 그녀가 구입한 그 책은 was interesting. 재밌어요. 이렇게요.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명사, 동사가 나왔을 때 중간에 끼어 들어갈 것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되는 것을 써먹으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관계 대명사의 대략적인 이야기들을 쭉 한 거예요. 쭉 한 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어요. 여섯 번째 오늘따라 칸이 잘 안 맞네. 안 예쁘지만 이렇게 6번째 여기다 쓸게요. 조금만 올려 쓰자. 6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6번이 되게 써먹는 것이 많은데 제목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별표 하나만 쓸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건 뭡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스탬프 퀴즈 볼 거잖아요. 내일 모레 스탬프 퀴즈 볼 건데 그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련해서 요 예문을 그냥 낼 거예요. 똑같은 예문이에요. 예문 똑같아요. 지금 써드린 예문 그대로 낼 거니까 요 자체를 그냥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됐죠?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죠. 예문은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은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ouse 라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문장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문장은 Tom lives in the house. 이렇게 문장이 두 개입니다. This is the house 그리고 Tom lives in the house.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됐죠? 그런데 잘 생각해봐. 두 개의 문장이 있어. 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 동사의 개수를 세라 그랬어. 동사의 개수. 여기 동사 있습니다. lives 동사 있습니다. 동사 두 개죠? 동사 두 개. 그런 다음 뭐라고 그랬어? 공통되는 부분을 찾으라 그랬죠.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보니까 여기서의 the house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서 the house라는 것이 있잖아. 그럼 공통되는 부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지우라고 그랬어. 이렇게 지워. 그럼 여기 사이 뭐가 필요해? 접속사 하나 필요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남아있는 부분 있잖아. Tom lives in. 남아있는 부분을 뒤에다가 갖다 붙여주는 거죠. 근데 누가 사라졌어? 명사가 사라졌잖아. 그래서 접속사랑 명사를 합쳐주는 거죠. 결국 뭘 쓰라는 거야? 관계대명사를 쓰라는 거죠. 문장 써볼까요?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문장 첫 번째. 이 예문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거죠.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ouse. 한 다음에 잠깐만 앞을 보니까 우리 세로를 먼저 보기로 했죠. 세로면을 보니까 사물 누구 자리에 사라졌어? 목적어 자리에 사라졌죠. 전치사 뒤니까 목적어. 그래서 여기 뭐 쓰면 돼? which라는 형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which Tom lives in까지. lives in까지. 잠깐만.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나왔는데 in이라는 전치사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in이라는 전치사까지 나와야 맞아. 이 뒤에 목적어 명사가 없군.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군. 그러니 관계 대명사가 나왔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맞는 문장이죠? 괜찮죠? 이 문장? 그죠? 그럼 두 번째 가봅시다. 두 번째로 가보면 두 번째 뭐냐면 근데 여기서 위치라는 형태 있잖아요. 이 위치라는 형태는 뭘로 바꿨을 수 있다? 대수를 바꿨을 수 있었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다.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ouse. 한 다음에 이 위치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That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 that Tom lives in까지. 괜찮죠? 두 번째도 맞는 문장. 괜찮죠? 세 번째. 근데 세 번째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 할 수 있냐면 지금 보니까 지금 이게 전치사 뒤에서 사라져 있는 거잖아. 뭐라고요? 목적격이라고요. 목적격이라고요. 오케이? 목적격 뭐 할 수 있다고요?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ouse 한 다음에 이렇게 that을 생략하는 거죠. that을 쓰지 않고 Tom lives in 이런 형태죠. 이게 내가 방금 말했던 명사, 동사의 형태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명사, 동사 얘를 수식하는 거죠. 탐이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썼는데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원래 더 하우스가 누구랑 여기 원래 위치가 이 위치라는 거 더 하우스가 모양 바꿔서 온 거잖아. 근데 더 하우스는 원래 누구랑 같이 있었어? 인이랑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요 인이란 녀석 이 뒤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요 전치사 인은 원래 누구랑 같이 있었다? 원래 얘랑 같이 있던 애잖아. 그죠? 원래는 사이좋게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온 거잖아. 그래서 야 원래 같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 말 잘 기억하세요. 원래 같이 있었으니까 오케이? 원래 한 쌍이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무 전치사를 막 옮기는 건 아니라고요. 원래 같이 있었던 경우에 오케이?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이 녀석, 요 in이란 녀석을 위치랑 원래 같이 있었으니까 같이 묶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쓰면 되죠.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ouse. 한 다음에 얘를 옮겨주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다? In which 라고 쓸 수 있다고요. In which 한 다음에 Tom lives. 잠깐만. 여기는 lives까지 쓰는 거죠.
in을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옮겨갔잖아. 옮겨갔는데 뭘 또 써? 말도 안 되잖아. 그지? 이렇게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할 수, 잠깐만.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다섯 번째는, 아까 위치라는 형태를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this is the house 한 다음에 여기서의 in이란 녀석 뒤에다가 위치를 뭘로 바꾸자? that이란 형태를 바꾸자. in that 한 다음에 Tom lives. 이건 어때요? 이건 틀린 문장이라고요. 왜요? 이쪽으로 오세요.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두 가지죠. 첫 번째,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that 이라는 형태를 쓸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 that은요, 그 앞에 전치사를 쓰지 않아요. 이 말은 잘 들으세요. that 앞에는 전치사를 쓰지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에요. 오케이?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말을 왜 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in that 이란 접수가 따로 존재하거든요. 그건 지금 배우면 너무 헷갈리니까 일단은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잠깐만. 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이거 아예 정리를 하고 갑시다. 아예.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관계대명사 that은요. 관계대명사 that 이라는 녀석은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녀석은 첫 번째 파란색이야. 서수 선행사 자리에 서수와 최상급은 가능한 거죠. 파란색 되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다. 이건 된다. 하지만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컴마 안 되고요. 전치사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파란색은 가능한 거. 서수랑 최상급은 가능하다. 근데 컴마를 찍거나 전치사를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됐어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that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in that이라는 형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in that 쓸 수 없다. 이거 마지막 여섯 번째를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거는 될까요? 똑같이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ouse 한 다음에 in 쓰고 나서 in 앞에 나와 있었으니까 아까 어떻게 썼냐면 위치를 대수로 바꾸기도 하고 이 대시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하고 이랬었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략하는 거죠. 생략을 한 다음에 Tom lives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건 어때요? 이건 사실은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모양 자체가 안 맞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까? 보기가 딱 6개죠. 물론 한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얘네들은 학교에서 문제를 내기 참 좋겠죠. 보기에 주어진 이 문장들 중에서 문법상 맞는 거, 맞지 않는 거 고르세요. 이렇게도 쓸 수 있겠고요. 얼마든지. 보기 중에 하나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오케이? 이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우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재밌는 놀이를 한번 해보죠. 재밌게 한번 해보면 전치사랑 관계대명사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전치사랑 관계대명사.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장난을 쳐볼게.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관계대명사. 그럼 잠깐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대명사는 공식이 아까부터 계속 했었는데 관계대명사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접속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괜찮을까요? 그럼 어차피 더하기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 플러스 C 플러스 B가 돼도 상관없고요. C 플러스 A 플러스 B가 돼도 상관없잖아요.
순서가 좀 바뀌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좀 바꿔볼까? 좀 장난쳐보죠. 얘를 좀 바꿔서 어떻게? 접속사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때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케이? 이렇게. 근데 잠깐만. 우리 아까 배웠던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됩니까?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한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부사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보니까 접속사랑 부사랑 합쳐지는 꼴이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랑 똑같다? 접속사 플러스 부사랑 똑같다. 즉 뭐가 된다? 관계 부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맞아요?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관계 부사가 된다는 거죠. 괜찮았어요? 괜찮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봐봐. 아주 자연스럽게 봐봐. 그럼 아주 자연스럽게 관계 부사라는 녀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 부사는 이런 거다. 됐죠?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그럼 얘가 관계 부사니까 요게 관계 부사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요 뒤쪽에 빠진 명사가 없잖아. 오케이? 머릿속에 일단 먼저 담으시죠. 결국 관계 대명사는 뒤쪽에 빠진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관계 부사는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일곱 번째. 그럼 일곱 번째 예문으로 일곱 번째 문장이 뭐가 되냐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ouse 한 다음에 이 자리에 뭘 쓰겠다? 이 자리가 바로 관계 부사가 들어간 자리다. 관계 부사. 그런 다음에 Tom lives 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관계 대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두 번째 뭐가 나오게 된다? 관계 부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잠깐만 관계 부사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관계 부사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야? 관계 부사는 이런 자리에 나와요 한 다음에 근데 그런 자리에 도대체 뭘 써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관계 부사에 관련해서 첫 번째 뭘 쓴다? 맞아요. 관계 부사의 종류. 왜냐하면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죠?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표를 하나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관계 부사도 표를 하나 그릴 건데 관계 부사 표는 이렇게 그리도록 하죠. 이렇게 할 건데 재밌는 건 이런 겁니다. 관계 부사 표는요. 여기다가 선행사를 쓰게 돼요. 아까랑 좀 다르네요. 아까는 선행사와 격이라는 걸 따졌었잖아. 관계 부사는 격을 따질 필요가 없죠. 왜요? 저 격이라고 하는 걸 왜 따지는 거냐면 사라진 명사가 어느 자리에서 사라졌니? 그 사라진 명사가 원래 어느 자리에 있었니? 이걸 따지다 보니까 격이 나왔던 거잖아. 맞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부사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죠? 부사가 사라지는 거니까 자리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 부사는 자유롭게 나오니까. 그죠? 일단 잠깐만 우리 이거 써놓고 할까요? 똑같이 맞춰서. 관계 부사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 플러스 부사. 공식 하나 써놓을까요? 잠깐만. 근데 공식이 이 공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죠. 어떻게 해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얘네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선행사는요 종류가 첫 번째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왜냐하면 부사니까 추가적인 정보로 나오는 거니까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이유 마지막에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네 가지.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더 타임 정도? 물론 타임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시간. 그리고 장소니까 더 플레이스 정도. 이유니까 더 reason을 써주시면 되고, 방법이니까 더 way. 이렇게 있는 거죠. 선행사는. 그리고 그 선행사에 관련된 뭐가 있다? 관계 부사. 그럼 관계 부사를 어떤 걸 써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시간과 관련되는 거니까 여기는 when이 되고요. 장소랑 관련되는 거니까 where. 이유라서 why. 그리고 방법이니까 how 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어떤 거 조심해야 돼? 여기서 the way랑 how요. the way랑 how는 얘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죠.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끝난 것 같은데 표가 왜 더 남아있나요? 왜 더 남아있냐면 바로 이거잖아. 접속사 플러스 부사이기도 하지만 얘는 뭐가 되기도 한다? 전치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우리 배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어떤 거? in, on, at 이렇게요. 안 예쁘니? in 그리고 다시 쓸게요. in과 on과 at 다음에 뭘 쓰면 돼? which. in, on, at 다음에 which라는 형태를 쓰면 되죠. 물론 in, on, at 말고도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들은 되게 많으니까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충분히.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만 쓰는 거야. 장소도 마찬가지로 in, on, at이 들어갈 수 있죠. in과 on과 at 다음에 which가 되고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었잖아. 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뭘 쓴다? for which 라는 형태를 쓰고요. 방법은 그 방법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in which 라는 형태를 쓰면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이런 애들이 관계부사다. 됐죠? 그러면 자 여기 이 자리에다 뭘 쓰면 되겠어요? 여기서 일단 여기 동사 빠진 명사 없지만 얘가 이 장소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in which 라는 형태를 바꿔서 뭘 쓴다? 여기다가 where 이라는 형태를 써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관계부사예요. 근데 잠깐만 우리가 저쪽에서 배웠던 걸 생각해보면 관계부사에 대해서 what도 이야기했고 관계대명사의 용법, 뭐 격, 생략 뭐 쭈루룩 배웠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관계부사도 마찬가지로 관계부사의 격은 필요 없죠. 관계부사의 생략이라든지 관계부사의 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쭈루룩 해야 될 필요가 없죠. 왜요? 똑같아요. 관계부사도 마찬가지로 계속적 용법이 있고 한정적 용법이 있어요. 관계부사도 생략이 가능해요. 오케이?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요. 기본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오케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정리할게요.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럼 관계대명사를 배웠고요. 관계부사를 배웠는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연결어라는 것이 있는데 연결어의 종류가 전치사랑 접속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다? 너 전치사를 쓸 거니? 아니면 접속사를 쓸 거니? 이 질문이었잖아. 그럼 봐봐. 오늘 우리가 배운 관계사도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고 관계부사라는 것이 있잖아. 그럼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뭐겠어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결국 관계대명사를 쓸 거니? 아니면 관계부사를 쓸 거니? 이게 사실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요. 오케이? 그럼 문제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관계대명사는 뒤쪽에 빠진 명사가 있다. 얘는 빠진 명사가 없다. 문제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뒷문장을 보세요. 뒷문장을 보시고 그 뒷문장에서 뭘 찾아라? 빠진 명사. 빠진 명사를 찾아서 그 빠진 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빠진 명사가 없으면 관계부사.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다만 이런 건 있죠. 관계 대명사의 종류. 관계 부사의 종류를 알아야 얘는 관계 대명사니까 뒤쪽에 빠지면서 있어야 돼. 얘는 관계 부사니까 뒤쪽에 빠지면서 없어야 돼. 이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관계 대명사의 1번, 그리고 관계 부사의 1번. 이 종류들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을 테니까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면 뭐 관계 대명사에 대한 얘기, 관계사에 대한 얘기는 다 끝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할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복합관계사라는 게 있어요. 복합관계사. 아마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복합관계사. 근데 이 용어 자체가 되게 복잡하죠. 복합은 뭐야? 막 이런 생각 들잖아. 이건 이렇게 하라 그랬죠. 복합이잖아요. 합이니까 전부 다 포함되는 거잖아. 모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복합이라는 표현에서 every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니까 every라는 표현을 써주시고, 관계사니까 이 관계사는 종류가 두 가지죠. 어떻게? 관계 대명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관계 부사가 있죠. 이렇게요. 그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뒤에다가 every를 붙이면 복합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뒤에다가 every를 붙이면 복합관계 부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만 발음을 하다 보니까 관계 대명사 뒤에다가 who 뒤에다가 every 붙이면 who every 이거잖아. who every 발음이 좀 구리지 않아요? who every 이건 좀 구리니까 y만 빼자. 그래서 whoever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죠. 뭐 when이 나왔는데 whenever 이건 좀 어색하니까 y만 빼자. 그래서 whenever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 대명사, 복합관계 대명사랑 복합관계 부사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야기는 되게 많아요. 그 이 안에 또 설명해야 되는 것들도 되게 많고 한데, 우리는 제일 간단하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까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까지만 이야기하자면, 복합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 뒤에 every 붙인 거다. 복합관계 부사는 관계 부사 뒤에다가 every 붙인 거다. 잠깐만. 그러면 여기에서 복합관계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요? 똑같은 논리죠. 어떻게? 야, 너 여기다가 복합관계 대명사를 쓸 거니? 복합관계 대명사를 쓸 거니? 아니면 복합관계 부사를 쓸 거니? 이렇게 질문 던지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야, 너 여기다가 whatever 라는 형태를 쓸 거니? 아니면 whenever 라는 형태를 쓸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어떤 거 쓸래? 라고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면 돼요? 대단히 간단하죠. 어떻게 해요? ever만 빼세요. 왜요? 관계 대명사냐, 복합관계 대명사냐, 복합관계 부사냐는 공통점이 필요해요? 차이점이 필요해요? 차이점만 있으면 되죠. 그럼 공통되는 부분을 지우세요. 그럼 뭐가 돼?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얘랑 똑같네요. 근데 문제 풀이 방법은 똑같아지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치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뒤쪽을 봤을 때 빠진 명사가 있어? 빠진 명사 없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요. 물론 거듭 말하지만 저거는 이야기가 좀 더 있습니다. 조금 더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원래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대한 리마인드를 조금 하고 나서 이렇게 시험을 이제 진도를 나갔었잖아요.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은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 정리합시다. 오늘 한 거는 관계사인 건데 내용이 좀 많죠. 이렇게 오래간만에 해서 내용이 좀 많은데, 관계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어에 관계사에 상응하는 표현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꽤 많이 하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문법 문제를 내거나 뭐 나중에 너희 고등부 올라가서 뭐 모의고사에서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관계 대명사 문제는 굉장히 빈번하게 나와요.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빈도는 대단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개념 정리를 잘 해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질문이요. 여기까지.